코로나19가 발생한 지 4년 반이 지난 지금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관련 최악의 경제 왜곡이 사그라들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되지 않았으며 이제 팬데믹 이전에 만연했던 상황보다 상황이 덜 타이트해졌습니다. 공급 제약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가지 명령에 대한 위험의 균형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덜 고정되어 있었던 이전의 디스인플레이션 에피소드를 특징 짓는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 피하면서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향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향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팬데믹이 도래한 이후의 경제적 사건들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서 인플레이션이 한 세대 만에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한 이유와 실업률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를 탐구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금기 전망. 현재 상황과 정책에 대한 단기 전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2% 목표를 훨씬 초과했고 노동시장 상황은 매우 타이트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주요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었고 적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이 에피소드 이전에는 오늘날 살아있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특히 식량, 주택 및 교통과 같은 필수품의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스트레스와 불공정함을 유발하여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통화 정책은 총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잘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 물가가 2.5% 상승하면서 우리의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초 잠시 멈춘 후 우리의 2% 목표를 향한 진전이 재개되었다. 제 자신감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2%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을 키웠습니다. 고용으로 눈을 돌리면 팬데믹 직전 몇 년 동안 우리는 낮은 실업률, 높은 참여율, 역사적으로 낮은 인종 고용 격차, 인플레이션과 함께 낮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실질, 임금 상승이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점점 더 집중되는 것과 같은 오랜 기간에 강력한 노동시장 조건에서 올 수 있는 사회의 상당한 이점을 보았다. 오늘날 노동시장은 이전의 과열 상태에서 상당히 냉각되었다. 실업률은 1년 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현재 4.3%로 역사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낮지만 2023년 초 수준보다 거의 완전히 높다. 그 증가의 대부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실업률 증가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서 그렇듯이 감원 증가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증가는 주로 근로자 공급의 실질적인 증가와 이전에 미친 채용 속도에서 둔화를 반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상황의 냉각은 틀림없다. 일자리 증가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올해는 둔화되었다. 일자리 공실이 감소했고 실업률 대비 공실 비율은 팬데믹 이전 범위로 돌아갔습니다. 채용률과 퇴직률은 이제 2018년과 2019년에 만연했던 수준보다 낮습니다. 명목 임금 상승은 완화되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 상황은 2019년 팬데믹 직전보다 덜 타이트해졌습니다. 그해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노동시장이 조만간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의 원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노동시장 상황에서 추가 냉각을 추구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데이터는 변화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FOMC 성명에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이중 권한의 양쪽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정책이 조정될 때가 왔습니다. 진행 방향은 분명하며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진화하는 전망, 위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물가 안정을 향해 더 나아가면서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정책 억제의 적절한 전환으로 경제가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2%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현재 정책 금리의 수준은 노동시장 상황에서 달갑지 않은 추가 약화 위험을 포함하여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응할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 인플레이션의 흥망성쇠. 이제 인플레이션이 왜 상승했는지, 그리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크게 하락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지금이 이 논의를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물론 확실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 시기는 우리가 떠난 지 오래되어 분석되고 토론될 것입니다.
차이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도래는 전 세계 경제에서 빠르게 폐쇄를 초래했습니다. 급진적인 불확실성과 심각한 하방 위험의 시기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듯이 미국인들은 적응하고 혁신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CARES 법을 통과시키는 등 비상한 대응을 했다. 연준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정도로 우리의 권한을 사용하여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경제 불황을 막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깊지만 짧은 불황을 겪은 후 2020년 중반에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위험이 줄어들고 경제가 다시 열리면서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고통스럽게 느린 회복을 다시 재현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의회는 2020년 말에 상당한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했으며 2021년 초에 다시 제공했다. 2021년 상반기에 지출이 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팬데믹은 회복의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차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 대면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부담이 됐다. 그러나 억눌린 수요, 경기 부양 정책, 일과 여가 관행의 팬데믹 변화, 제한된 서비스 지출과 관련된 추가 저축은 모두 상품에 대한 소비자 지출의 역사적인 급증에 기여했다. 팬데믹은 또한 공급 조건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초기 800만 명이 노동력을 떠났고 노동력 규모는 2021년 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400만 명 낮았습니다. 노동력은 전염병 이전 추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공급망은 손실된 노동자, 중단된 국제, 무역 연결 및 수요 구성 및 수준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 으르렁거렸다. 분명히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느린 회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2020년까지 목표치를 밑돈 후 인플레이션은 2021년 3월과 4월에 급등했다. 초기 인플레이션 폭발은 광범위하기보다는 집중되었으며 자동차와 같이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가격 인상이 매우 컸다. 나와 동료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팬데믹 관련 요인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통화 정책 대응 없이도 상당히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표준적인 사고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잘 고정되어 있는 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상승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존 베인 트렌지셔티는 대부분의 주류 분석가들과 선진 경제 중앙은행가들이 타고 있는 분비는 배였다. 일반적인 기대는 공급 조건이 합리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것이고 수요의 빠른 회복이 그 과정을 진행할 것이며 수요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다시 전환되어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데이터는 일시적 가설과 일치했다.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월간 수치는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매달 감소했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반영된 바와 같이 사건은 중반경에 약화되기 시작했다. 10월부터 데이터는 일시적인 가설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했다. 구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여 상품에서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인플레이션 기대가 잘 고정되어 있다면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11월부터 방향을 틀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긴축되기 시작했다. 자산 매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한 후 2022년 3월에 해제했습니다. 2022년 초까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6%를 초과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5%를 초과했다. 새로운 공급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 및 상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다. 공급 조건의 개선과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수요 순환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추가적인 코로나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새로운 봉쇄와 연장된 봉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상품 수요의 급격한 증가, 공급망의 경색, 노동시장의 타이트, 상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공통된 경험을 반영하는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성격은 1970년대 이후 어떤 시기와도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어 있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완전히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022년 중반까지 노동시장은 2021년 중반보다 고용이 60만에서 12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극도로 타이트했다. 이러한 노동 수요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건강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력에 다시 합류함으로써 충족되었다. 그러나 노동 공급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고 2022년 여름에도 노동 참여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연말까지 실업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구인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예고했다. 그림 6. 13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에 7.1%로 정점을 찍었다. 2년 전 이 연단에서 저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이
실업률 증가와 성장, 둔화라는 형태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면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긴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는 물가 안정을 완전히 회복하고 일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표명했다. FOMC는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우리의 행동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2022년에 정책 금리를 4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고 2023년에는 또 다른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 7월부터 정책 금리를 현재의 제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여름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년 전 최고치에서 4에서 0.5%포인트 하락한 것은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환영할 만한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결과이다. 실업률이 예상 자연률을 크게 웃돌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하락했는가? 팬데믹 관련 수요와 공급에 대한 왜곡과 에너지 및 상품 시장에 대한 심각한 충격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동인이었으며 역전은 하락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었다. 이러한 요인의 풀림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지만 궁극적으로 후속 디스인플레이션에 큰 역할을 했다. 우리의 제한적인 통화 정책은 총수요의 완화에 기여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성장이 건전한 속도로 계속될 수 있도록 총공급의 개선과 결합되었다. 노동 수요도 완화되면서 실업률에 비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혼은 주로 대규모 및 파괴적인 해고 없이 결혼의 감소를 통해 정상화되어 노동시장을 더 이상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었다. 인플레이션 기대의 중요성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표준 경제 모델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우리의 목표에 고정되어 있는 한 경제적 여유 없이 제품과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룰 때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견해를 오랫동안 반영해왔다. 모델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2000년대 이후 장기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정성은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의 폭발에 의해 테스트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앵커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디앵커링에 대한 우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경제,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느슨함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견해에 기여했다. 최근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은 강력한 중앙은행 조치로 강화된 고정 인플레이션 기대가 느슨할 필요 없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플레이션 증가의 많은 부분을 과열되고 일시적으로 왜곡된 수요와 제한된 공급 사이의 놀라운 충돌로 돌린다. 연구자들은 접근 방식과 결론에서 어느 정도 다르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이 충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합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팬데믹 왜곡에서의 치유, 총수요를 완화하려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기대의 고정이 함께 작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점점 더 지속 가능한 경로로 보이는 2% 목표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는 중앙은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2%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라는 대중의 신뢰를 반영한다. 그 자신감은 수십 년에 걸쳐 쌓였고 우리의 행동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사건에 대한 나의 평가이다. 주행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팬데믹 경제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 특별한 시기에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 운영 목표 및 통화 정책 전략에 관한 우리의 성명은 5년마다 철저한 공개 검토를 통해 원칙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정을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올해 말 이 과정을 시작함에 따라 우리는 비판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동시에 우리 프레임워크의 강점을 보존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팬데믹 동안 분명히 드러났듯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현재의 도전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 겸손과 질문 정신을 요구합니다.